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좀 얘기 전에 저희 질문 한번 배 형사님 오셨으니까 또 국내 최고의 또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이런 정황이 언론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떤 겁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모든 수법이 다 들어간 거죠. 마사지, 또 표본 추가, 그리고 정치 목적, 여론 조작 다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보도된 것 자체가 굉장히 근거 있는 보도잖아요. 뉴스토마토인데 500여 명 조사를 하고서 1,500명을 보태서 2,000명 자료를 전달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 시점이 대체로 2021년 9월 달에 집중이 돼요. 이때가 좀 혼란스러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세론이 당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21년 9월이니까 대선은 그 다음 해인 2022년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홍준표 그리고 또 실제 본선에서 당선이 될지 어떨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발표되는 조사도 홍이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홍이냐, 윤이냐. 실제 박지훈 앵커는 알 거예요. 나중에 당내 경선에서 맞아요. 국민 여론조사는 누가 높았어요? 홍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죠. 당시 후보가 높았죠. 그런데 당원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의 2배 정도 더 많았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른바 표본을 추가해서 500명 나온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2,500명을 보태서 한 2,000명 조사한 거에 윤석열 후보가 한 3%포인트 이기고 있다. 그렇죠. 2% 올려주 있어. 그게 2021년 9월 29일입니다. 그런데 27일, 28일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홍준표가 5%포인트 앞서는 조사가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후보자부터 달래야죠. 아니야. 아니, 난 2,000명짜리에서 1,000명짜리 조사가 5%포인트 앞서 나는 2,000명짜리인데 윤 후보, 당신이 지금 3.9%, 3.7% 앞서고 있어. 내 말을 믿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이 그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소식은 에이 무슨 검사가 대통령이 어려운 일이야. 그거는 뭐 사람의 이건 안 돼.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곤란한데 이거 하고 이거 호응 받는 거하고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 보라니까. 자, 2,000명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가 나왔잖아. 이런 목적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이게 추가한 것도 조작이고 마사지 한다는 거는 보도나 이렇게 또 가져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의미 마사지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은 안 해드려야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져가요. 자, 우리 그래야죠. 박지훈 앵커가 대선 후보자다. 박 후보님, 지금 상황에는 지고 있는 조사입니다. 많이 집니다. 택도 없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리 해야 이깁니다. 사투리를 썼습니다. 이깁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내주거든요. 이게 컨설팅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기는 조사라도 가져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후보님. 고객 응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조언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좀 들어보니까 뭔가 큰 문제가 지금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추후 계속 보도가 될 거니까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대통령 지금 향한 의혹도 지금 계속 많은 상황인데 명태균, 김건희 최근에 대통령 4대 개혁도 강조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런 거 하나만한 평론 들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4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몇 달이나 남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두 분 이제 곧 60, 70대입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 개혁 과제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2달 동안 모든 총량 다 집중해가지고 4대 개혁 해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개혁 잠깐만. 좋은데, 예. 전화가 오는구만. 어디서 전화 왔습니까? 아이, 방송 중에 전화 안 해줘, 오는데요. 안 해줘, 여보세요. 안 해줘. 스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요? 북한이 그 파병한 거 나도 들었다 크라이. 걔네들 왜 열받게 만드놨을게? 욕을 하십니까? 그래. 자주 연락들 하자고. 다음에 그 보드카 100g 마시자. 뭐라는 거야, 스키? 알겠습니다. 아니, 젤렌스키. 예, 젤렌스키예요. 아니 그 북한이 그래가지고 정은이가 내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잘 하자고. 가십니까 진짜로? 거기 그 보드카하고 또 맥주 마십니까? 거기는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거기는 100g 하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진짜로. 아니, 맥주입니까? 먹이는 겁니까? 맥입니까? 아니 보드카 거기 좋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박앵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보드카에다가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한 잔 딱 때리면은 1001명 얼마나 조사에서 좋냐고. 긍정 평가가 190. 좀 그만 좀 하세요. 199명이에요. 네. 참 술 맛을 안. 그만 좀 하세요라는 게 국민 여론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국민들이 이럽니다. 왜 이래? 다 이해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해야 되는 번호가 뭡니까? 5824. 5에는 89. 아하. 2에는 4라. 5824. 5824. 5824. 이 번호가 제일 좋은 번호예요. 저는 오빠 이사인 줄 알아서 착각했어요. 두 개 비슷하네. 예, 5824.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딴 세상인 거야. 아니, 지금 왜 빨리 이 대책을 좀 수습을 안 하냐, 대책을 세우고 수습을 안 하냐. 대통령은 4대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또 젤렌스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국민들 귀에 안 들어와요. 더더군다나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좀 지지율 보니까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11월 4일 날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도 지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국회 연설 같은 거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만약에 대통령이 11월 4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 주에 있는 여론조사는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긴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야당에 대한 불신. 왜냐하면 나가서 또 피켓 들 거다. 또 김건희 탄핵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도무지 이런 국회에 내가 나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예산 이야기를 해봐야 민주당에서는 안 도와줄 거다. 다 반대. 지금 뭐 인구전략기획부도 설치 안 해줘. 뭐도 안 해줘. 이런 이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왜 이런 상황일까? 지지율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다. 갤럽 기준으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45%다.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갤럽 조사, 그럼 갤럽 조사도 여론 조작입니까?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15%입니다. 경제, 민생, 물가보다도 높아요. 더 높죠. 그렇지만 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 범어사에 가서 돌 맞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등장해야죠. 그리고 이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4대 개혁,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자리에 와야 국회의장도 만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든 어떻든 일로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자리에 앉힌 이유,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월급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직을 하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 4대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벌써 술을 챘습니까? 아니 4대 개혁이 중요하다니까 뭐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요즘에 왜 나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요즘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러면은 시정연설 이거 보고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면은. 알겠습니다. 알아들어요? 들어가시죠. 아침부터 술. 아니 동훈이는 뭐 저게 뭐 보수 유튜버들이 자기 욕한다 그런 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알겠습니다. 자, 이 판. 아니 잠깐만. 뭐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아니 3만 원만 주면 안 돼요? 왜요? 대리 불러줘야지. 대리 제가 불러드릴게요. 고마워요. 박 변호사밖에 없어. 아니
정치 잘하면 대리가 아니라 과장도 부르죠. 그러니까요.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부장도 불러요. 뭐? 총장도 부를 수 있고. 네, 재밌네. 저거 써먹어야겠다. 자, 이 판에 지금 이 상황에 여당의 소장파, 언론의 소장파라는데 제가 봐도 소장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중진들이 많아요. 권영세, 김기현,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등 모였는데 이거 일단은 대통령실 결자 해지도 얘기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하고 이 모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악마든 천사든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예. 근데 이 중진들이에요. 오세훈 시장 뭐 화려해요. 어벤져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 매수로 지금 부산시장도 있고 박형준 시장. 지금 뭐 다 김기현 대표도 있죠. 다 모였어요. 권영세 그런데 전 장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 정권 탄생의 핵심을 담당했던 인물도 있잖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전 장관, 통일부 장관도 했고 그때 선대본부장인가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자 해지. 저는 제발 중진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내놨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냐, 면책, 면피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결자 해지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특단 대책 이걸 내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해라, 한동훈 대표는 뭐 해라.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중대 결단하겠다. 네. 몇 월 며칠까지. 모든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해라. 안 하면 보수 죽는다. 일정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우리는 그때는 완전 우리는 떠난다.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난다. 이게 돼야 되지. 지금 뭐 나경원 지금 다 포함돼 있죠, 그죠? 예, 다 모여 있어요. 앉아서 하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는 평론가들도 이미 1년 6개월 전, 2년 전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예. 또 할 필요 없어요. 예. 이런 건 뉴스토마토 유튜브 들어와서 다 들어봐도 예.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특단의 대책, 특단 대통령실에 대해 요청을 한다든지. 특히 예. 오세훈 시장은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인물이거든요. 박형준 시장은 다음 부산시장 한 번 더 3선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뭐 4명이 나왔으면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파급력은 있어야 돼. 아파트 하듯이.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김기현이에요. 김기현이에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둘 다 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영박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화딱지 납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의미로서 우리 오 시장님 모셔볼게요. 오세훈 시장 직접 모시고 나와주 있어.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입니다. 정말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최고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가 그런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랑거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것도 서울시 시정 얘기. 최근에 독도 조형물 예. 그거 제가 다시 설치한 현장을 가봤습니다. 독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이재명 대표. 지금은 왜 조용히 하고 계신가요? 예. 네, 그때 많이 시비를 거셨던 것 같은데. 여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 설치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예. 14년 전 제가 시장임기 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셨군요. 예. 네, 모르셨죠? 예. 배종찬 소장님. 굳이 알고 싶진 않은데. 예,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독도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근데 궁금한 게 명태균 씨 관련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운운한데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 부분은 고소장을 써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 씨도 명태균 씨하고 살짝 닮은 것 같은데요, 얼굴이. 너무 안 닮았는데요. 예.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나오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 좀 비판을 저격한다. 리더십 부재. 경험이 중요한 거죠. 경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4명 중진이 뭐 모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4명 중에서도 권영세, 박형준, 김기현, 오세훈 중에서는 오 시장이죠. 900만, 1000만 시장 방금 전에 계속 강조하시는데 독도 조형물도 강조하시는데
울릉도 독도 신경 쓰기 전에 지금 사실은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저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실 건 아니잖아요. 한다면 대선인데.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정교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정교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늘 두리뭉실. 네. 뭐 어땠냐 저땠냐 뭐 배종찬 씨가 명태균 씨랑 비슷하게 닮았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좀 제발 예. 제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입니다. 저도 분명히 다선 의원이다. 거기 왜 안 갔습니까? 인바이트 안 해줬는데요. 초청을 했고. 왔으니까 그래도 아재 개그 하나 던지고 갈게요. 예, 좋습니다. 예. 저 좀 찾아달라라는 의미에서 아재 개그인데요. 차두리 씨가 물건 찾을 때 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차두리 두리번 정답입니다. 맞췄다.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던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걸 뺏겼네요. 예, 죄송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중학교 늘봄 중학교? 로딩 중. 로딩 아유 반타작했네요. 예,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도 불러주세요. 예, 부를 것 같아요. 다선인데. 홍준표 시장은 왜 이 자리에 앉겠을까? 서울, 부산, 대구인데. 홍준표 시장은 온도차가 있죠. 좀 다릅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홍준표 시장은 지금 로딩 중이죠. 어디로 로딩 중이냐? 예. 이른바 친윤 쪽.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하고 있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반한 정서를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또 4명의 이 중진 모임에는 또 끼일 바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낄낄 빠빠 정확하게 아는 거죠. 끼일 때 끼이고 빠질 때 빠진다. 네. 지금 한동훈 까야지 윤석열 대통령 양쪽 다 모두 까기 할 때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걸 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걸 보고 굳이 여기 있다면 중진들은 국적이 어디요? 내도 중진인데 왜 안 불렀어요? 장관이시잖아요. 왜 나를 부정합니까? 나를 부정해요. 장관 아닙니까? 장관은 목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관 통양금지 자격 통금 풀렸어요. 내가 20살 때부터. 참 우리 부인도 노조 출신인데. 국적이 어디신데요? 국적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지. 야, 진짜 다행이네요. DPRC인 줄 알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왜 나를 부정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배종찬이요. 좀 출연 정지 좀 콘티빵 좀 그만 먹어요. 네네 출연 정지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나오시나 싶었어요. 예. 국적 나와야 뭐 나오시. 임금체불 내가 잡을 겁니다. 네, 잡으십시오. 예.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순대가 예. 좋아요 좀 눌러줘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오시냐? 거기 한 길만 가는 겁니까? 한 길은 그 김한길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 낭인을 모아서 뭐 하셔? 레밍들 모아서 정치하다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내가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박철원 씨가 육공대 잘 나갔죠. 철원. 네. 뭐 민간단체니 해가지고 네. 월계슈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고문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정말 철통의 권력을 휘둘르시도 노태우 대통령이 박철원 씨를 간택을 했습니까? 안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리를 했잖아. 나가리라니요? 나가리죠. 그래서 박철원 씨를 통한 교훈이 뭐냐? 뭡니까? 그 권력이 집권주 알아서 나가리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닙니까? 예.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은 바로 퇴출되는 게 정치의 생리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꼬집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이철우 지사도 경북지사요. 예. 네. 뭐 우리 박정훈 앵커도 잘 아시고 그쪽 지역의 정서 사실은 보수의 핵심 지역 기반이 TK 아니겠습니까? 예. TK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철우 지사도 경북지사도 이거 지금 대구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야기가 네. 심지어는 강원도의 이철규 의원도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지금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나서기가 이제 좀 그러네요.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간망세다. 그러니까 네. 홍 시장도 눈치가 빠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홍 시장으로서는 이철우 지사와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요한 게 대구 경북 네.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대한민국 이제 특별시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네. 서울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 영향권 대구 경북의 영향권을 꽉 쥐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낙점 받으면 어느 순간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분리되면서 네. 본인 쪽으로 대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겠냐. 아하.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 취임 100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질문 좀 오늘 해보려고 돌잔치 했는데. 한 날입니다. 네. 돌잔치는 영어로 락 페스티벌이죠. 제가 오늘 담담하게 락 제가 페스티벌입니까? 100일을 돌아보고 예.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국민 눈높이 맞게 소신대로 네. 말씀 소상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강약각, 강강강양양 네. 보수 반드시 제 소신인지 강강약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100일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 끝입니까? 뭐 한 거 있습니까,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일 오늘 합니다.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점수를 일단 나쁘지 않게 드릴게요. 아, 예. 한 75점, 75점. 80점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그런 좋은 점수를 받을 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국가가 지금 불구하고 그렇죠, 상황이. 예. 집권 여당이 지금 총선에서도 패배를 했고 보통 요즘에 저런 분들을 친한 유튜버라고 부르죠. 친한 유튜버입니까? 요즘에 아닙니다. 보통 저를 다 욕하지 저는 않나요?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예. 한동훈 대표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친한 배종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술 안 먹는 사람하고 안 만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결국 부모가 챙겨주지 않는 100일이 되고 있다. 아, 부모가 누굽니까? 없다. 부모가 없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을 제일 빵빵하게 봤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가 밀어주는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 그렇죠. 1년 전에. 예. 아니 김건희 여사도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 차례 카톡까지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우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부모가 챙겨주지 않는 아하. 100일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자기 이름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 100일 잔치의 이 분수령이 될 것은 특별감찰관이다. 이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혼자 서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요. 과연 100일 지나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특별감찰관도 무산돼 버리고 막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 돼 버리면 네. 저는 100일도 100일 같지 않은 100일 같지 100일이다. 않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힘,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나라도 지금까지는 지금 돌잡이도 못했어요. 이대로 가면 돌잡이도 못해요. 네. 그런데 어떤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재명 예, 대표 어제 돌잡이는 만났었는데요. 예. 보통 요즘 돌잡이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돌잡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놓여 있는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있냐? 예, 배종찬 소장은 뭐 딱 봐도 먹을 거 집었을 것 같죠? 밥을 집어서 예. 봤습니다. 예. 저는 쌀 같은 거. 아니죠, 이거 고기 집었을 것 고기를 같은데. 집었을 고기죠. 거예요. 예, 바로 입에 네네. 넣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한동훈 대표를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하시죠. 예. 두 분 만났었는데.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어쨌든 민생이 좀 시급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SNS에 올렸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정말 아픔의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있죠. 그 유가족 분들께서 정말 슬프지 않도록 상처를 보듬고 특별히 그 비쟁점 정책들, 그 법안들 빨리 타협해가지고 회동을 통해서 처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이 중요합니다. 민생.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 두 분 대표 만나시는데 그렇죠. 앞으로 좀 지난 회동하고 달리 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민생 쪽으로는 한 발짝 더 나갈 거다. 민생은 좋다. 왜냐면 예. 정치 현안은 서로 온도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매우 바쁜 11월이 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정치적인 드라이브,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물론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더 세게 나가고 있죠. 뭐 소추안, 탄핵 소추안, 초안도 준비가 됐다. 네. 억수로 이거 하면 뭐 하여튼 하지 이런 마시고요. 식으로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뭐 이제 선거 나오면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더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을 테고 한동훈 대표도 바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특별감찰관 관리해서 의총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뭔가 접점을 맞추기 힘들 거다. 네. 다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좀 희소식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은 유예 쪽은 거의 이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좀 민생 현안들 요즘 이 소상공인도 워낙 어렵잖아요. 네네네. 이들을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여야만의 파격적인 거. 그리고 정부 안과는 별도로 여야의 저는 정은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나오기가 힘드니까 여야의까지라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의 협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 의료 갈등 네. 해법 이런 안이 하나 정도 그 정도 나올 나올 가능성이 것이다. 있다. 근데 네.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윤한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뭘 이야기하냐? 이한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만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야기에서 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걸 보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더 쿵짝을 맞추는 1년 전 같으면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김성태 나와주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요거 마무리할게요. 드라이브 말씀하셨는데 뭐요? 사실상 드라이브 그죠? 드라이브. 굿샷! 예, 그래서 사실상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골프 예능 찍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골프 예능 찍었다고요? 사실상 이번에 제가 그 시영규 선배님하고 여러 그 권노갑 선배님 건노가. 여러 그 선배님하고 예능을 찍었습니다. 예능을 그래서 찍었어요. 오. 카트로 이렇게 타가지고 정말 닭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치로 했는데 잘 찼어요. 필드 나가니까 그 개 쪽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제 가양동 타이거 줍니다. 아이고 야야야. 아니, 근데 항상 근데 그 아이언 이런 거 다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당근에 올려야겠어. 요즘에 잘하는 가만히 경우 계세요. 네. 비염 수술 하셔야지. 아 필드 나가니까 네. 피톤치드 향이 있어가지고 바로 코가 뚫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골프 잘 치셨네요. 골프 카트 가격이 뭐 보통 비쌉니까? 네. 어? 그럼 너무 비쌉니다. 인간적으로 알겠어요. 아, 뭐 무상복싱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사실상. 의료보험으로 비염 수술부터 하시죠. 예? 비염 수술부터 하시죠. 국민 수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카트비나 좀 내주시면 그린피 가격을 하락해 무슨 주시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이언 가져오세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툭 좋아요. 아유, 정치 배민 추천 좀 마치도록 제안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종찬,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